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의 정성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도 앱을 활용한 길찾기입니다. 이동수단이 자가용이나 택시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지하철인 경우는 웬만한 지하철 앱을 사용하면 어디서 갈아타고 기타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종합한 대중교통의 이동 방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외부 강의 때도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다양한 대중교통 경로가 있는데요. 다양한 경로 중 예를 들어 가장 적게 걷는, 아니면 가장 빠르게 가는, 아니면 버스로만 가는 등등 원하는 방식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앱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상에서 자주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상도 계속 시청하시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위치 및 지도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전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던 카카오톡의 지도 앱 활용 강좌도 꼭 시청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 사용할 지도 앱은 네이버 지도 앱이고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앱 설치 시 정상 활용을 하려면 물어보는 질문에 수락이나 동의를 해 주셔야 하고요. 예전부터 꼭 하려고 했던 강의인데 최근에 네이버 지도 앱이 크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타이밍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이고요.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을 실행했을 때 초기 화면입니다. GPS가 켜져 있으면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도를 기본적으로 보여주고요. 지도의 위치와 관련된 기본 기능을 익히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버튼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버튼에 다양한 또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 기본적인 확대 축소 버튼도 보이고요. 자, 관련한 버튼도 많이 보이는데요. 관련된 기능은 제가 별도의 강좌로 꼭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길찾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해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찾기를 위해서는 세 줄 있는 이 부분 메뉴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의 메뉴가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즐겨찾기 메뉴는 어떤 특정 기능이 있는 그런 메뉴는 아니고요. 위에 있는 길찾기나 내비게이션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적 메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기능은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3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내비게이션 기능은 관련된 기능으로 유사 앱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각 통신사마다 무료로 내비게이션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T 팀 앱이 실시간 교통 상황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타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팀 앱을 유료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내비게이션 기능 때문에 네이버 지도 앱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하철 노선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관련한 유사 앱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 역시 지하철 노선도 때문에 네이버 지도 앱을 사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길찾기인데요. 자, 기능 구현이 간단치 않고 유사한 앱이 별로 없고 네이버 지도의 길찾기가 비교적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네이버 지도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길찾기 기능과 앞서서 초기 화면에 위치를 찾는 그 기능으로 주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길찾기를 바로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길찾기 초기 화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맨 위에 출발 위치를 적어주는 부분이 보이고요. 밑에는 도착지를 입력을 하는 란입니다. 자, 크게 4가지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대중교통으로 길을 찾는 방법, 택시나 자가용, 그리고 걸어서 가는 방법, 자전거로 길을 찾는 방법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택시나 자가용으로 가는 거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자, 굳이 네이버 지도 앱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가까운 거리인 경우에는 걸어서 가는 이 기능은 자주 사용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은 지하철과 버스를 활용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로 이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전거 도로를 기준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자, 이 기능은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소개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주 가는 지역을 등록해 놓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할 때 바로바로 터치해서 입력을 할 때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과 사무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자주 가는 지역이 있으면 이 버튼을 터치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출발지와 도착지를 검색할 때 사용했던 검색어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시 사용을 할 때는 따로 검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바로 도착지와 출발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길찾기를 했던 내용도 지금처럼 바로 확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지에는 현재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재역에서 출발해서 광진구에 있는 빕스라는 레스토랑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색하는 버튼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밑에 보면 항상 검색 버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누르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지하철역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출발지를 확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착지 입력인데요. 광진구에 있는 빕스 식당을 도착지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도착지를 터치를 하고요. 빕스라고 입력을 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앞에 좁은 지역명을 적어서 좀 더 쉽게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광진구를 적고 그리고 자, 이름을 적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터치해서 도착지를 확정할 수가 있는데요. 검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2-0997인데요. 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로도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주소로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소를 전체를 적을 필요는 없고요. 로 이름과 번지소, 자, 이 부분만 적으면 되는데요. 자, 능동로 239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은요. 자, 마찬가지로 검색이 되고요. 자, 우리는 확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출발지는 양재역, 자, 도착지는 식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련해서 현재 이 두 번째 부분이 파랗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택시나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볼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 총 13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요. 버스로만 가는 방법은 7가지, 지하철로만 가는 방법은 2가지, 버스와 지하철을 둘 다 활용해서 가는 방법은 총 4가지, 총 13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꼭 지하철로만 가야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해서 자, 지하철로 가는 이동수단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어떤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게 없다면 이 부분으로 검색을 하기 바라고요. 이 부분을 검색을 했을 때 윗부분이 이 앱에서 추천하는 그런 경로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3가지의 대중교통 이동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총 38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자, 밑으로 내려서 자, 이런 교통수단 방법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총 46분이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보면은 자, 이게 13가지 중에서 최소 시간의 교통수단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자, 밑에 내려가 보면은 최소 도보라는 것도 보입니다. 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얼만큼 빨리 가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을 걸어야 되는지가 가장 관심일 텐데요. 자, 관련 내용을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도보는 총 11분이다. 자, 밑에 같은 경우 도보가 총 8분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교통 요금까지도 지금처럼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출발 시간을 설정을 하면은 총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도착 시간까지도 자동으로 계산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막대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컬러적인 색깔이 2개가 보이는데요. 이 얘기는 2개의 교통수단을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색깔만 보고는 알 수가 없고요. 오렌지색이 의미하는 거는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3호선을 의미하고요. 자, 이 부분은 7호선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3호선을 타고 7분, 7호선을 타고 15분. 자, 그리고 갈아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그리고 내려서 8분 정도를 이동하면 목적지에 도달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총 13가지의 이동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최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자, 이 방법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 방법으로 이동하는 자세한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선택한 이동수단의 세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초기 화면입니다. 윗부분 지도와 아랫부분 이동 경로의 세세한 정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도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지도 아무데나를 터치를 합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면서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이 지도상에 이동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스로 이동할 때 어디를 거쳐가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지도를 확대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초기 화면으로 이동을 하려면은요, 자, 이런 빈대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반반 형태가 되고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도상에서 이 대중교통이 어디를 거쳐가는 것은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닐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버스를 어디서 타고 내려서 어떻게 이동해서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이동을 해서 도착지까지 가는지 이런 정보가 중요한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밑에 정보를 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밑에 정보를 전체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 이런 데를 터치를 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립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이 됐고요. 다시 지도 화면으로 가려면은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자, 내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왔고요. 자, 다시 올리려면 자, 이 영역을 터치를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자, 올리면 다시 세세한 정보 화면이 나옵니다.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지도 앱은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세세하고 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역 3호선에 제가 위치해 있고요. 양재역에서 승차해서 신사역까지 먼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총 이동 시간은 11분이 걸린다라는 의미고요. 총 5개 역을 이동한다 그런 얘기고, 자, 이 꺽쇠기호가 보이면은 항상 터치를 했을 때 추가적인 정보가 보여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나치는 역 이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터치하면 해당 내용이 닫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빠른 하차 4-1 이 얘긴데요. 자, 우리가 지하철 앱 같은 경우에 환승을 할 때 어느 번호에서 승차를 하면은 환승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는 경우는 봤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다음 교통수단이 바로 버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있는 거는 4-1에서 탔을 때 신사역 1번 출구로 나가는 것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사역에 하차해서 자,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요. 자, 관련해서 신사역 1번 출구로 나가서 198m를 걸어가야 된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지하철역이 1번 출구가 이쪽이고요. 지금 이 점점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걸어가는 이동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은 이 위치에 있다라는 자, 그런 얘기인데요. 자, 지금과 같이 굉장히 가깝게 단순하게 찾아갈 수 있는 거는 이것만 보고 확인이 되겠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이동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세세하게 골목골목 상황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지도를 확대하면은 얼마든지 세세하게 해당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플러스 기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에 화면으로 가려면은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자,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을 했고요. 자, 버스 정류장과 관련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이름이 신사 사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승차를 해서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하차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지도상에서 정확한 경로를 봤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겠지만 간혹 이름만 가지고는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버스 정류장 번호를 확인하시고요. 이게 일치되는 거는 거의 정확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총 이동 거리 시간은 28분이 걸리는 거고요. 총 12개의 정류장을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앞서 보셨듯이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이동 정류장 이름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정보가 굉장히 유익한 정보인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해당 버스가 5분 후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두 정거장 전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정보는 일정 시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바로 갱신을 하고 싶으신 분은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게 되면은요. 갱신이 됐고 지금 현재는 1분밖에 걸리지 않고 바로 전 정거장에 있다라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 대공원 앞에 자, 버스로 하차를 했고요. 목적지까지 101m를 걸어가야 되고 총 2분이 걸립니다. 터치해서 걸어가는 길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네이버 지도 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도착지 건물의 이미지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도착지까지 도착을 하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이 건물이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자, 이런 이미지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도착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몇 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양재역 근처의 실제 도로 상황이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운행 정보라고 하는 거는 양재역과 관련해서 지하철 정보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 버스라고 하는 거는 신사사거리에서 어린이 대공원 앞까지 가는 버스가 이거 말고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추가적인 버스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뒤쪽으로 이동을 하겠고요. 처음 시작했던 초기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버튼의 용도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버튼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갔으면 반대로 올 때의 대중교통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버튼을 터치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발지와 도착지가 바뀝니다. 자, 관련된 교통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면은요, 즐겨찾기를 터치해서 등록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보면 즐겨찾기가 파랗게 됐는데요.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찾기 부분을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앱의 초기 화면입니다. 자, 메뉴 버튼 터치를 했고요. 자,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즐겨찾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앱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메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동한 경로를 즐겨찾기 설정을 했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출발지와 도착지를 바꾼 상태에서 즐겨찾기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이후부터는 출발지 도착지를 검색하지 않고 이 부분을 터치해서 바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특히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을 터치해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옆에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해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강의 등록 시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터치 한번,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